요즘 아이들 사이에 감기, 열감, 장염 등 감염성 질환이 정말 많은데요. 3일째 열이 안 내려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기침이 너무 심해졌어요. 밤마다 코도 막히고 기침 때문에 애가 잠을 못 자요. 이런 이야기 정말 주변에서 자주 듣는데요. 오늘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 세계로병원 소아청소년센터의 이혜준 원장님 모셨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세계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이혜준 원장입니다. 소아 감염성 질환, 정확히 어떤 걸 보통 말하시나요? 네, 감염성 질환은 말 그대로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속으로 침입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같은 환경에서도 어른보다 쉽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후염, 편도염,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장염 등이 있고요.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감기처럼 시작했다가 며칠 사이에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을 쉽게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사실 저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감기를 거의 달고 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가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감기와 폐렴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을 특별히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기와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은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감기는 대부분 상기도 감염, 즉 코나 목 주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기로 인한 2차성 감염이 생길 경우 기관지나 폐까지 내려가서 기관지염, 폐렴이 되고 귀 쪽으로 번지면 중이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체크해야 할 대표적인 경고 신호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해열제에 반응하지 않을 때, 또 기침이 밤새도록 멈추지 않을 때, 호흡이 빠르거나 쌕쌕거릴 때, 숨 쉴 때 가슴이 움푹움푹 패이거나 구토를 하고 설사, 식욕저하가 있을 때예요. 이럴 땐 단순한 감기보다는 감염성 질환을 꼭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기의 컨디션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계절이 바뀌는 요즘 철에는 어떤 감염이 많은가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호흡기 감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RS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가 대표적이고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 사이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중이염은 감기 뒤에 흔하게 따라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귀가 아파요 라는 말을 하거나 자꾸 귀를 만진다면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장염도 많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게 원인인데 설사와 구토로 탈수가 오기 쉬워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즉 요즘은 한 가지 바이러스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면역 균형 전체를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면역 전반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러면 감염성 질환이 의심될 때 보통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네, 증상에 따라 다른데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우선 청진과 흉부 엑스레이 등으로 폐렴 여부를 확인하고 복통, 구토, 설사가 있으면 복부 초음파나 필요시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도 같이 확인해 봅니다. 또 귀통증이 있을 시에는 귀 내시경으로 중이염 여부도 확인합니다. 서울 세계로병원에서는 이런 검사를 모두 당일에 진행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결과를 함께 모니터로 보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당일에 진단이랑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게 정말 큰 장점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런 감염성 질환이 진단됐을 때 진단 후에는 보통 어떤 치료를 하시게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 치료와 안정으로 회복이 많이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는 해열제, 필요시 기침약, 수분 보충을 중요시하고 세균성이라면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특히 회복이 빠른 만큼 다시 악화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열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등원을 시키거나 외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 장염처럼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수액치료나 입원치료로 관리도 필요로 합니다. 서울 세계로병원은 외래진료뿐만 아니라 필요시 입원 병동에서 집중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요즘 입원되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관리 아니면 예방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은 정말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예방접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외에도 부모님들이 종종 놓치는 예방접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인플루엔자 독감인데요. 올해도 벌써 A형 독감 유행주의보가 나왔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맞아야 되고 항체가 생기기까지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유행 시기 전에 맞는 게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강조하지만 생활습관 관리인데요. 이건 평소 부모님들이 만들어주는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실내 건조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또 너무 깨끗하게만 키우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소독보다는 적절한 자연 노출이 아이의 면역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아이의 컨디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조금만 이상해도 괜찮겠지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해보자가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뭐 자주 하는 오해나 실수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흔한 게 열이 떨어지면 다 나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사실 열은 단순히 염증의 반응이지 감염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은 꼭 처방된 기간 동안 정확하게 복용하고 중간에 괜찮아졌어요 하고 중단하면 재발하거나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생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건데요. 미리 먹이면 나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항생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아이의 체중과 원인균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잘못 복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기도 하고 약이 잘 안 듣게 되죠. 그래서 부모와 의사의 불안으로 혹시 몰라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거라면 먹는 아이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에 가서 바로 주사 맞으면 낫는다라는 기대하는 건데요. 아이들의 면역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수분, 영양이 함께 병행되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열을 무조건 빨리 내리라는 시도가 많습니다. 열은 몸이 싸우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열은 자연스러운 면역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만 조금만 알고 계셔도 아이가 훨씬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야 한다 라는 기준이나 옆에서 지켜볼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가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올 필요는 없지만 이럴 때는 꼭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38도 이상의 열이 나면서 아이가 처지거나 해열제에 반응이 없을 때, 기침이나 콧물이 심해지고 숨이 가빠질 때, 평소에 식이량의 절반도 못 먹거나 물을 잘 못 마실 때, 소변량이 줄었을 때, 비통증, 설사, 구토 같은 증상이 동반될 때,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감기가 아니라 이미 몸에 감염이 퍼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꼭 필요로 합니다. 열이 떨어진 후에도 2, 3일은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출은 하루 이틀 좀 더 쉬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아플 때 부모님이 가장 힘들지만 걱정보다는 관찰, 불안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조금만 빨리 발견해도 대부분 증상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네. 오늘 이혜주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이의 감염성 질환은 단순히 감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면역과 뭐 예방, 회복의 균형을 함께 돌봐야 되는 질환이라는 거가 좀 느껴지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